우리가 오늘 경기 3대 0으로 3골 차이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게 우리가 중국이랑 하는 이유는 있어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이고 선수들의 현지 적응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중국이랑 평가전을 잡는 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역시 약간 그 중국 축구가 아직까지도 더티 플레이를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오늘 경기 보시면 심판이 다 중국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기, 이제 연령별 대표팀의 경기, 그리고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실은 평가전이잖아요. 이제 A 대표팀까지 보면 요 경기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기거든요.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경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현지에서 치러지는 현지 심판들이 심판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국에서 해도 종종 한국 심판이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좀 통하는 행동을 하느냐, 상식이랑 반하는 행동을 하느냐, 요 차이인 건데, 물론 우리가 이번 아시안 게임에는 우리가 1시드입니다. 중국도 1시드예요. 왜냐면 중국은 개최국 자격, 우리는 지난 대회 우승 자격이기 때문에 조별리그에선 안 만나요. 그게 너무 다행인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도 보시면 애초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라인을 완전히 넘어가 있는 상태였고, 이 넘어간 게 이게 애매하면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너무 나갔어요. 아예 요 선수가 여기서 처리를 한 거니까. 물론 평가전이고 중요한 경기가 아니고 해서 VAR 없는 거 알겠고 오심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너무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런 판정이 또 나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중국 선수들이 그냥 발을 계속 집어넣고요. 발을 밟고 계속 그냥 팔꿈치도 쓰고 더티 플레이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엄원상 선수가 신경전을 좀 하고 싶어서 이제 그 중국이 너무나 거칠게 나오다 보니까 약간 경합 상황에서 강하게 걷어내려고 했어요. 일부러 신경전 측면에서. 근데 그 과정에서 중국의 선수와 부딪힐 때 발목을 또 다쳤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잘했던 엄원상인데, 그리고 엄원상 선수가 사실은 최근 들어서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폼이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엄원상 선수의 폼이 기복이 좀 심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폼이 너무나 좋았는데, 그리고 오늘 경기도 후반전에 엄원상이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3골을 몰아넣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 대표팀에 너무나 소중한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이 사실 너무할 정도로 자기들의 홈에서 3대 0으로 지니까 이제 뭐 약 오르는 거 알겠고 다 알겠는데 상대를 존중해주는 것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너무 존중 없는 경기를 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중국에서 펼쳐지는 아시안 게임입니다. 물론 그래도 아시안 게임에서는 중국 경기에는 중국 심판이 못 들어가요. 다행스럽게도. 그렇긴 하지만 일단 오늘 경기 자체가 중국 축구가 왜 아직도 현대화가 되어 있지 않는지를 약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중국과의 경기가 안 좋았다, 어쩔 수 없는 경기였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경기였고 뭐 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중국과의 이제 현지 경험도 필요하니까 할 수 있는 매치였지만 중국의 존중이 너무나 부족했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경기를 떠나서 황선홍 감독의 이번 평가전 첫 번째 경기를 보시면 인버티드 풀백을 적극적으로 쓰거든요. 근데 인버티드 풀백의 이 전략이 좋은 모습도 보여줬고요, 좋지 않은 모습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았던 게 전반전이었고 좋았던 게 후반전이었거든요. 좋지 않았던 것부터 살펴보면 왼쪽에는 이태석, 오른쪽에는 황재원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선수가 둘 다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주는 자원입니다. 일단 이태석은 서울에서도 인버티드 풀백처럼 뛰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황재원 선수는 고등학교 때까지 중앙 미드필더도 봤던 선수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 무대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윙백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수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정우현과 김봉수 두 선수가 있지만
공격이 진행되고 인버티드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정호연이 한 칸 전진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김봉수, 이태석, 황재원, 앞쪽에 정호연과 고영준, 요 5명의 선수가 모여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프리미어 리그를 보면 알 수 있는 이번 시즌 트래블을 기록한 과르디올라 감독의 인버티드 풀백의 전술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 전술의 특징은 안쪽에서 볼 점유를 많이 할 수 있고 중원 싸움의 선수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경기를 지배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인버티드 풀백의 최종적인 목적은 경기를 지배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 방점은요, 상대 수비를 경기를 지배하면서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맞아요.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중앙에 선수를 많이 밀집시켜 놨으면 양쪽 측면에 있는 선수들은요, 측면으로 벌려줘야 됩니다. 왜 벌려주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앙 지역에 선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순간 안쪽에 있는 우리의 5명의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그래서 정호연이 침투하거나 고영준이 침투하거나 아니면 풀백인 이태성이나 황재원이 침투하거나, 이렇게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에서는 인버티드 풀백을 사용할 때 좌우 측면을 넓게 쓸 수 있는 측면 공격수가 필수예요. 그런데 오늘 전반전에 안 좋았던 게 뭐냐면요, 중국이 밀집 수비를 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여기서 우리의 좌우 측면 양현준과 송민규도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강해요. 이렇게 되면 인버티드 풀백을 사용할 때 가장 안 좋은 사례가 뭐냐? 풀백이 안 올라가니까 다 중앙에만 밀집해서 그냥 측면 공간을 버릴 때가 많아요. 이러면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너무나 편안하게 그냥 안쪽으로 들어가서 밀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버티드 풀백을 사용할 때 가장 안 좋았던 사례가 전반전의 플레이였습니다. 중앙 지역에서 선수를 밀집시키고 좌우 측면을 넓게 사용한다는 뜻이지 중앙 지역에만 선수를 배치시킨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전의 플레이들을 보면 이태석 왼쪽 풀백이 약간 중앙으로 들어오고요, 오른쪽에 있는 황재원도 약간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더와 함께 중원 라인을 형성합니다. 확실히 인버티드 풀백이 강했던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안 좋았던 건 이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 보시면요, 송민규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 측면 공격수인 양현준도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풀백인 황재원도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반대편 측면에 우리 공격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분명히 안쪽으로 들어오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중앙 지역의 선수는 많아요. 근데 우리의 공격수가 중앙에 많은 만큼 상대의 수비는 안쪽으로 밀집할 수가 있겠죠. 밀집을 하면 사실 이렇게 빽빽한 수비 라인이 형성되어 있으면요,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소유하는 건 말 그대로 이강인 선수도 힘듭니다. 이강인 선수도 저렇게 좁은 공간 사이에서 10명, 11명의 선수를 다 상대할 수는 없어요. 측면을 넓게 써야 안쪽에 선수가 많이 있다는 장점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플레이도 보세요. 이런 플레이도 보시면 송민규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태석이 중앙으로 들어와 있다가 측면으로 나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송민규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고 들어오니까 측면에 공간이 생겼는데 이태석이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뛰어나가려고 하니까 약간 늦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이 패스를 이태석이 뛰어 올라가는 순간 중국의 수비수들도 이태석을 따라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분명히 넓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태석이 올라가니까 이미 중국의 선수들이 이태석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전반전에 안 좋았던 장면들, 그리고 우리가 인버티드 풀백을 쓸 때 인버티드 풀백의 안 좋은 사례를 전반전에 보여줬고요, 후반전에는 우리가 선수들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바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이 이거를 몰랐을 리는 없어요. 당연히 전술적으로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이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후반전 들어서자마자 어떤 교체를 하냐, 앞선에 고영준 대신 조영욱, 오른쪽에
엄원상, 왼쪽에 정우영을 투입합니다. 최전방에 박재용. 이렇게 투입을 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특히나 좌우 측면에 있는 엄원상과 정우영 측면으로 넓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조영욱 좌우 측면 공간을 찾아서 직선적으로 뛰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수비가 중앙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계속 끌려 나옵니다. 끌려 나오고 그리고 조영욱이 계속 침투를 하니까 수비가 계속 끌려 나가면서 공간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정우현도 약간 올라가고 이태석과 황재원이 중앙으로 들어가서 중앙에 선수가 많다는 장점이 비로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침투를 하면 되거든요. 중앙에 있는 선수들이. 그래서 오늘 후반전은 인버티드 풀백을 사용했을 때 매우 좋은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시면요. 우리가 득점하는 장면들 다 이런 플레이에서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좌우 측면에 엄원상과 정우영 확실히 측면을 넓게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넓죠? 일단은 중앙에 뭐 인버티드 풀백도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황재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태석도 들어와 있잖아요. 풀백들이. 그래서 중앙에 선수가 애초에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좌우 측면에 정우영과 엄원상이 뛰어나가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이제 중국의 수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뛰어들어가는 정우영에게 한 번의 패스가 들어가요. 측면으로. 그러면서 측면 지역을 넓게 씁니다. 넓게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측면으로 뛰어나가니까 중국의 수비가 끌려 나오죠. 그러면 끌려 나오는 순간 중국의 수비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면요. 크로스가 올라오면 우리가 당연히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측면을 넓게 쓰니까. 이 장면도 보시면 앞선에 있는 조영욱 선수가 교체로 들어왔죠? 측면에는 정우영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정우영 선수가 측면에 있으니까 수비가 끌려 나와요. 끌려 나오는 순간 조영욱이 침투에 들어갑니다. 침투에 들어가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 침투에 들어가는 조영욱에게 우리가 패스를 뿌려줬죠. 그리고 이때 조영욱이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수비수들이 다 조영욱을 따라서 끌려 들어가요. 모두가.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조영욱 선수가 볼을 잡고 있다가 중국의 수비수들이 다 뒤로 물러나니까 물러난 다음에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이것도 너무나 지능적이었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딱 이 장면이죠? 조영욱이 전방으로 움직이니까 중국의 수비수들 보세요.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났죠, 다. 다 뒤로 물러나니까 요 앞에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겨서 요 앞 공간으로 뛰어들어오는 우리의 정우현 선수. 정우현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백패스를.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다음 장면에서 정우현이 볼을 잡을 때 중국의 수비수들이 부랴부랴 막 올라오니까 올라왔을 때 수비가 조직력이 흐트러지죠. 흐트러질 때 엄원상의 침투. 여기서 패스 한 방. 너무나 손쉽게 중국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득점.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도 보시면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 측면에는 정우영이 뛰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정우영에게 패스. 측면 지역으로. 그래서 측면 지역에서 정우영이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수비가 또 끌려나가요. 끌려나가는 순간 또다시 중앙에 있는 선수가 침투. 그런데 침투를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중앙에 있는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니까 중국의 수비가 또 모두 다 끌려 들어가요.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우영 선수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정우영이 중앙으로 너무나 손쉽게 치고 들어와서 예술적인 가마차기. 득점. 클래스를 보여주는 득점이죠. 첫 번째 골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원상 선수의 이 능력이 뭐냐?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엄원상의 침투, 직선적으로 한 번의 패스. 이거 한 방이거든요. 우리가 중앙에서 볼 소유하는 것도 좋지만 중앙으로 볼을 소유하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끌어당겼을 때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직선적인 선수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엄원상 한 번의 패스, 엄원상이 뛰어들어가면서 수비라인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넘어오는 볼을 예술적인 로빙슛으로 마무리. 이런 장면들을 보면요, 우리가 전반전과 후반전의 경기력이 완벽하게 달랐고요. 전반전과 후반전은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하는 나쁜 예시와 좋은 예시를 보여줬다. 그래서 아마도 이 황선홍 감독이 인버티드 풀백을 쓸 거면 이렇게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고 그리고 안쪽을 깊숙하게 활용하는, 경기장을 넓게 쓰는 선수들을 분명히 두세 명 정도는 배치를 시켜서 경기장을 넓게 쓰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경기를 보시면 다들 느끼셨겠지만 중국과 우리의 수준 차이는 매우 큽니다.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안 게임에 가면 보통 이런 경기를 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몰아붙이고 상대는 수비 라인 깊숙하게 이제 내려가 있고 우리가 상대 수비를 무너뜨려야 되는 이런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좋든 싫든 월요일에 또 중국과 경기를 하거든요. 그 경기에서 중국이 또다시 수비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 수비를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리느냐, 이 연습을 아마 다음 경기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